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새 원내대표 이번 주 금요일에 선출됩니다. 자, 두 명이 겨루죠. 윤호중 의원과 박완주 의원인데, 자, 윤 의원은 친문, 박완주 의원은 비문으로 분류되곤 하는데, 자, 여당의 독주를 반성하자. 자, 그리고 그동안 여당이 독점했던 국회 상임위원장직도 야당에 나눠주자. 자, 이런 주장을 펴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박완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예. 자, 먼저 네. 이번 원내대표 새로 뽑히시면 만약에 당장 일단 전당대회 전까지 비상대책위원장도 맡으셔야 되고 또 그렇습니다. 길게는 내년 대선을 향해서 이제 당 쇄신 또 이끌어야 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각오로 좀 출마하셨습니까? 네, 우선 이번 보궐선거에서 우리 민주당하고 정부가 아주 매서운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 혁신이 필요한데 변화 혁신에도 골든타임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성역 없는 정말 절절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에게 진짜 민주당이 반성하고 있구나, 민주당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국민들과 공감력이 생겼구나라고 해야지만 민주당에 희망이 있고 내년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놓치지 않고 정말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네. 성역 없는 혁신들을 이뤄내야만 민주당이 살 수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언론에서는 박 의원님을 이제 86세대 네네. 이렇게 부르곤 하고요. 또 이제 사실 경쟁자인 윤호중 의원은 보통 친문 핵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자, 어떻습니까? 이제 박 의원님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서 표현이 탈문 또는 비주류, 네. 삼선 의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적절한 분류로 보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일단 86세대는 네. 우리 윤호중 의원님도 81학번 86세대입니다. 예. 송영길, 우상호 의원님들처럼 예. 그 동기들이시고요. 친문 비문 나누는 것 자체가 오래된 이제 정치 평가에 있어서 이렇게 예. 갈라치게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문재인 정부 만드는 데 있어서 원내 수석으로 탄핵을 이끌었고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 저보고 탈문 비문 이렇게 그런 이분법적인 것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계속 그런 프레임들 짜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그것을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당내에서 그런 구분은 어떤 또 개파 모임 내지는 이렇게 분열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예. 그거가 저는 당내에서는 혁신하고 타파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앞으로는 이제 박 의원님에 대해서 탈문 이런 말 비문 안 쓰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네. 자, 최근에 초선 의원이 낸 반성문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내용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좀 표현이 초선 오적이라든지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게 이런 비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강성 당원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인데 저는 모든 당원은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물론 강성 당원의 목소리도 우리 변화의 혁신 또는 당의 노선을 정하는데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다만 그런 강성 의견이 다른 분의 그게 비단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당원들의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과도한 압박으로 이 건강한 토론을 자체를 저해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기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입장을 보였더니 어저께도 우리 이제 이런 분들이 저한테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그냥 당내 아무렇지도 아닌 것이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예. 내년 대선을 위해서 우리 당이 더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토론들을 예전에도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소장파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그걸 통해서 당의 변화 혁신을 이루었던 그런 민주당입니다.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강성 당원에 대한 이런 충정에서이지만 이런 예. 부분에서 압박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예. 저는 원내대표가 된다면 이분들하고 직접적 대화도 할 의향이 있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우리 당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 참여해야만 더 많은 지지와 국민들의 공감력을 형성할 수 있다. 당신과 과대 대표되는 이런 예. 그 강성 당원들의 입장이 과대 당의 입장으로 지어진다면 민심과의 괴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은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이번에 재보궐선거에 하시는 패배도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일단 민심과 어떤 당심의 괴리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강성 당원에 의한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아니고 예. 실제로 당정청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정부이고 민주당 정부가 문재인 정부라고 해왔습니다. 그렇게 국민들도 생각을 하고 이 당정청이 모두 그 변화되는 이 민심 위반에 대해서 여러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던 이런 측면들이 정책에서 예. 나타났고 또 당에서는 위선적인 모습들 대표적으로 내노남불이라고 하는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그 재선위원들 모임이 있었는데요. 네네. 초선 의원들 하고 좀 목소리가 좀 다른 의견 좀 나왔습니까? 좀 들으신 바 있습니까? 저도 언론과 재선위원들한테 약간 들은 건데 어쨌든 예. 3시간 넘게 예.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중에 당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고 특히 초선 의원들의 혁신의 노력에 대해서 예. 공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요. 아마 초재선 모임에서도 초선 모임은 계속해서 회의들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특히 지도부에 이 초재선들도 진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저는 참 다행스럽고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다음을 복원하는 건데요. 예. 지금 당내에는 약간 선수 중심의 사고가 강한데 초재선 의원들이 최고위원 원내대표에 도전해서 다양한 우리 당내 의견들을 지도부에 논의되게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예. 아주 다행스럽고 고무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만약에 원내대표 되시면요. 그 당청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실 계획이신지. 제가 어제 그 이상민 의원과 인터뷰했을 때 이상민 의원께서는 새 당대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사실 이낙연 전 대표는 좀 그런 면에서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그 강력한 리더십에 대해서 추상적인데요. 저는 지금 이 어려운 난세에 영웅 난다고 하는 영웅 어떤 한두 사람의 리더십으로는 그런 곳이 강력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고요. 지금 우리 당의 100만 당원, 그다음에 114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지지하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내는 때 그런 네트워크 리더십을 펼치는 데 있어서 거기서 힘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강력한 리더십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전체 우리 내부의 힘을 전체를 모아내지 못했느냐, 그게 이제 민심과 부합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민심에 부합하지 못했다.
라고 일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강력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럼 앞으로 이제 원내대표가 되시면은 이제 당을 이끌어 가실 때 리더십은 뭐 어떻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원주 저는 네. 네트워크 리더십이다. 함께하는 리더십이죠. 한 네. 사람이 뭐 예전처럼 예. 뭐 이렇게 지도하고 지휘하고 끌고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런 통로를 잘 만들고 관계를 잘 만들어서 예. 어떻게 보면 뭐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예. 종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횡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야당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를테면은 뭐 이제 국회 상임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17개 다 지금 민주당 네. 의원들이 지금 갖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원내대표가 되면 더 강력하게 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국회 정치보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국회가 입법의 장이고 정치의 장인데 그런 틀들을 지금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17개가 여야 합의해 갖고 된 게 아니라 합의 과정에서 생긴 기형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재분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되고요. 여도 야도 이 국회가 그런 다양한 국민의 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이는 장이고 기관의 국회의 관례와 그리고 여야 논의를 통해서 예. 이 부분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상임위 그다음에 국회 부의장 선출의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여당 원내대표가 뭔가 좀 바뀌었구나 예. 라고 하는 야당과도 적극적 소통을 하는구나. 뭐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는 게 국민들이고 우리 당내에서도 그런 요구들이 예. 다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윤호중 의원님과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사태에 대해서 좀 의견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박원준 의원님은? 저는 의견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윤호중 의원님의 말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님도 당내에 존재하고 있고 조국 장관에 대한 문제도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제기하는 당원도 있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다양성들은 분명하게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 민주당이 변하는가 이런 부분을 바라보는 기준도 될 수 있고요. 저는 어쨌든 어떤 평가에 있어서 혁신에는 성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평가하고 반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역 없이 예. 저는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저의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